그동안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밝혀낸 부정선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 청사진에 따라 선관위 서버에서 운영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투표수를 부풀립니다. 실제로 투표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부풀리게 되는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거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거나 아예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기도 합니다. 이후 후보자가 재검표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이러한 재검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선거범죄를 덮어줍니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수사기관이 선관위 서버와 컴퓨터 기기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만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이러한 부정선거의 가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전에 대등한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큰 차이로 선거를 이기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유권자는 당일 투표 또는 2일간의 사전투표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일을 따로 지정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다음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은 본인의 SNS 계정에 다음과 같은 표를 올렸는데 그 표에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이근영은 자신들이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사실상 163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했고 이 표의 제목에는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2020년 총선이 미리 기획되었고 이 표가 그 부정선거의 청사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미리 기획한다는 증거는 최근에 있었던 2024년 4.10 총선에도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당이 목표 투표율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한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실제 총선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의 목표치 31.3%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각 지역구의 여론조사, 예상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 보정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 사전투표수가 부풀려지고 이렇게 부풀려진 총 사전투표수를 전국 각 지역구에 배분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숫자들을 선거 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4.15 선거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면 몇 경분이 이게 돼. 이 선거판은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거 결과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는 모두 원점의 오른쪽에,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빨간 막대는 모두 원점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유리했고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에서 유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10% 정도 양쪽으로 배치된 데칼코마니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정당들이 원점 가운데 몰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작은 주로 양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이건 부정이다 이런 얘기가 마음속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100% 부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0.001%가 부정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100% 부정이라고 나옵니다. 수백 수천만의 유권자가 투표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동전 253개를 던져서 모두 악명이 나올 확률, 즉 거의 0이라고 허병기 교수는 말합니다. 이 그래프는 2025년 대선의 전국 결과를 나타내는데 빨강은 김문수가 이긴 지역, 파랑은 이재명이 이긴 지역을 나타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김문수가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많은 개표 참관인들은 국민의힘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다가
밤늦게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결과가 뒤집혔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2020년 미국 대선 당일 밤늦게까지 모든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던 트럼프가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서 열린 우편 투표함에서 바이든에게 몰표가 나오는 바람에 역전되며 결국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표율이 100%가 넘는 일은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수많은 지역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2025년 대선의 시간대별 사전투표율이 3년 전 대선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조작에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부정선거는 어떤 수법으로 자행됐을까요? 첫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수를 조작합니다. 다음은 한 지역구에서 투표된 수백 개의 투표지들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무작위로 기표가 왔다 갔다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캔되는 투표지들은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연속 스캔 장면에서 여러분은 이른바 바이든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일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자정 무렵 중단되었던 개표가 다음날 새벽 4시와 6시 사이에 다시 재개되면서 갑작스럽게 바이든의 득표수가 치솟는 이상급등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은 통계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선거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선관위 컴퓨터에 의해 조작된 목표 득표수에 맞춰 만들어진 위조 투표지들이 투표함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개표 사무원이 측면이 붙은 일명 자석 투표지를 떼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투표자들이 각각 따로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정전기로 인해 붙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는 이렇게 은행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도 나왔습니다.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상태일 수 있을까요? 선관위는 원상태로 회복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투표지가 빳빳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설치된 CCTV를 모두 가리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자 수를 세는 것도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중복 투표나 대리 투표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전 투표의 경우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부풀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4.15 총선 9개월 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은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여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IT 기업인 텐센트도 방문합니다. 회계사 출신 활동가 로이킴은 선관위가 발표한 2020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중국 공산당의 구호로 유명한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자열이 아스키 코드 형태로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그 문자열을 데이터에 심어놓은 알고리즘을 찾아낸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통해 조작된 선거 결과를 대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관여한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는 투표를 한 유권자를 식별하고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어떤 유권자가 어떤 후보와 정당에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므로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대한 정보에 선관위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됩니다. 선관위는 이런 비밀 정보를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해왔다는 의심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재검표에서 압도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부패한 법관들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단순히 일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국의 좌파 세력이 저지른 반역입니다. 그리고 USAID의 지원을 받는 AU앱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조직화해왔다는 의혹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좌파의 조직적인 범죄는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 간의 동맹의 약화를 꾀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 상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